안녕하세요. 세종살롱 이혜곤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세종살롱에서는 개식용 종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개식용이 금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여전히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개식용 종식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송경문 개식용 종식 추진 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계기별로 개식용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88년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문제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가구가 지금 647만 가구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관심도 커지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개식용 문제를 종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22년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기구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한 20여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논의가 촉발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의 계기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일단 제정됐고 24년 2월 6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식용 종식법은 이런 배경으로 탄생이 됐고, 이 개식용 종식법의 특징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27년 2월 이후로는 개식용과 관련된 생산, 유통, 판매 등이 일절 금지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루어내기 위해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로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방금 언급하셨는데 88 서울올림픽, 네. 왜 그때 프랑스 배우 네. 브리짓 바르도가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를 엄청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40년 지나서 지금 그 배우가 우리나라가 이제 개식용을 금지한다 라고 하면 참 무슨 말 할지 궁금하기도 한데, 단장님은 네. 이 개식용 종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글자로만. 개식용 종식을 5글자로 말씀하시라고 하면 저는 가야만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차가 크고 또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기도 힘들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걸 기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만 될 길이 아닌가. 가야만 할 길, 약간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갈등이 많죠. 사실 이제 개를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아마 그런 주장은 좀 힘을 잃은 지 오랜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관련 산업들이 아마 갈등의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개를 기르는 농장, 그리고 개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업주들, 그리고 식당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좀 보상안도 만드셨죠? 지난 9월 26일 날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요. 기본 계획에 따르면 업종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일단 농장주를 대상으로 해서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은 정부가 차등 지원 구조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6개 구간으로 구분을 했고, 제일 처음 구간에는 순수익이 지금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만 원은 2년치를 주는 거고요. 각 구간별로는 순수익의 25%씩 감액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7만 5천 원씩 감액되는 구조고, 이렇게 되면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장주와 도축상의 경우에는 시설물이 있을 거고, 그 시설물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액을 지원하고, 그다음 철거하는 데는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통상과 식당의 경우에는 전 폐업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5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수당 19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거고, 재창업하게 되면 재창업수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최대 60만 원, 그러니까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 그 60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나요? 특별법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그 실태조사 결과 농장의 수입, 지출, 비용, 자가노력비 등이 다 산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니 농가별로 평균적으로는 한 마리당 40만 원 정도 판매를 하는 걸로 나타났고, 순수익으로는 31만 880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예산 편성 단가로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저희는 산정을 3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60만 원이라 하는 것은 결국 순수익의 2년치가 되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마리당 60만 원이면 사실
지원 예산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된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전 폐업 지원에 이제 1,100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업종별로는 보면 농장의 경우는 뭐 한 972억 정도, 도축상은 108억, 그다음에 뭐 식당과 유통업은 10억 정도, 해서 1,10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인데요. 이게 반려동물을 기르면 세금을 내야 된다, 더 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 이 부분은 우리 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소관인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토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집계된 사육 규모가 총 46만 6천 마리. 이게 개식용이 금지되면 이렇게 기르던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6만 6천 마리는 처음에 법에 따라서 신고할 때 신고 수리된 마리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개체 수가 많이 줄었을 걸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개식용 종식법이 27년 2월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금지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본인이 이제 폐업하기 1년 전부터 개체 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농장 내에서 암수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정식을 일단 제한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제한하고 그래서 이런 이행 계획을 충실히 지켜 나가는지 정부는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제 개체 수가 농장 단계에서 최소화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고 그리고 농장들이 이들을 관리하는 아마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 기르던 개를 포기하면 지자체가 이렇게 인수를 한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개식용과 관련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228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게 71개입니다. 정부는 매년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4년의 경우는 지자체 직영센터가 71개인데 13개가 추가돼서 84개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개식용이 금지되면 키우던 개들을 안락사시키지는 않을까? 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농장 단계에서 개체 수를 최소화한다는 일단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개식용 농장에 있는 사육견들은 일단 생애 주기가 짧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체 관리를 통해서 최소화시키면 어쨌든 뭐 안락사 문제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크게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잔해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안락사 문제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아마 좀 인도적인 그런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또 전업을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사실 개를 키우시던 분들은 네. 어느 쪽으로 전업을 많이 하시나요? 지금 전체 1,537 농가 중에 전업을 하겠다는 농가는 한 40%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한 607 농가 정도 되고요. 농가들이 이제 희망하는 축종은 66%가 흑임소에 몰려 있습니다. 흑임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한우, 뭐 양돈, 양계, 양봉하겠다는 분도 있고요. 원예 산업으로 뭐 희망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전업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길을 가다 보면 흑염소 식당이 네, 많이 생겼는데 그것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억누르다 보면 개를 계속 이제 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음성화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있는데 이게 아마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만큼 아마 단속도 철저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7년 이후에 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식용 목적으로 생산, 유통, 뭐 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개를 먹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따로 있습니까? 현재 뭐 현행법상으로 개를 먹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식용 종식법의 취지가 27년 이후에는 이제 뭐 관련된 산업이 다 없어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7년 2월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된다면 개 식용 목적의 생산, 유통이 다 금지되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소비도 뭐 종식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예전 시골도 보면 개인적으로 키워서 뭐 이제 식용으로 쓴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27년 2월 이후에는 어쨌든 그거는 동물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를 이제 임의로 죽이고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이하 3년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갈등이 마무리되고 아마 2027년부터는 개식용 아마 대통합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종살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